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5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임오월 병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호가 됩니다. 자, 6월 5일날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요. 이 망종이 들어오면서부터 월은 이제 4월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자년 임오월이 이제 6월 5일부터 망종이 들면서부터 이제 시작됐고, 오늘이 벌써 28일째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4일만 더 공부하게 되면 이제 경자년 임오월은 끝을 맺게 되고요. 다음 또 이제 소서절로 망종 다음 소서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임오월은 넘어가고요. 바로 개미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 금방 간 것 같아요. 벌써 망종 지난 지 28일 벌써 되고 벌써 한 달을 또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사주 명식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은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사주를 보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맥은 좀 잡히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주 보는 방식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제대로 알면은 사주 보는 방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간과하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익혀볼까 내지는 새로운 것이 뭐 좀 신통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이론들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이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사주 보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특히 초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잡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일간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것이냐, 일간과 월령의 관계,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격국을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사주팔자의 구조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기본 어떤 기초가 다져져 있기 때문에 기본 보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운을 어떻게 또 대입해서 볼 것인가 정도만 알게 되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빠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뭐 계속 육신론만 들답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뭐 신살론만 들답하면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사주는 들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빠른 명리학을 익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계속 똑같은 병화를 말하고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뭐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성향 이런 것들 한 번만 공부하게 되면 나머지는 계속 들으면서 반복하는 정도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원령 같은 경우는 한 번 반복할 때 한 3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30번을 꾸준히 들으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계절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맥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또 그 5월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죠. 근데 어차피 한 달 동안 했던 5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듣다 보면 다 얼추 암기가 아니라 몸으로 아주 그냥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뭐가 많다? 계속 반복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주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양화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뜨는 태양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태양은 하늘에 뜨는 태양이 맞아요. 하지만 병화를 단순히 그냥 태양만으로 비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음을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화를 태양으로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해야 될 정화는 달이라든가 별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광로, 이것을 병화라고 하면 난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양의 을을 나누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 불이 있을 때 하나가 강한 쪽이 양이 되는 것이고 약한 쪽이 음이 되겠죠. 보다 밝은 쪽이 양이 될 것이고 좀 어두운 쪽이 음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시지, 무조건 태양이 병화다 이렇게 놓고 보시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병화를 항상 태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은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병화라고 하는 그 습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편의상 태양에 비유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태양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좀 약간 편협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어떻게 병화를 태양으로만 보냐, 열로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 않냐.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지. 근데 제 강의의 특성은 뭐냐면 반복이라고 그랬고요. 가장 병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화만 이해하면 뭐 하겠습니까? 원령과 나머지를 배합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병화를 이해하시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더 병화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도 그건 나쁘지 않지만, 제 이건 기초 아니 한 중급 정도 강의되면서 그 다음에 좀 약간 심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심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까지 할 수 없는 한정된 시간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려운 좀 어떤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이면서 태양주화, 즉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 빛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열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병화가 일간일 때는 제가 빛으로 보라고 했고요. 병화가 일간이 아니라 다른 뭐 타간지에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대체적으로 열로 보는 것이 사주로 봄에 있어서는 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이라고 해요. 양중지존, 양을 대표하는 글자, 즉 목화는 음양으로 나눌 때 목화는 뭐예요? 이건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는 그는 바로 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목화가 양이라고 봤을 때 목보다는 화가 더 양이 되겠죠. 그죠? 가장 뜨거운 것이 양이고 가장 차가운 것이 음이 되는 것이니까 화가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수가 음을 대표하는 것인데, 화 중에서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밝고 뜨겁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음에 가깝다라고 해서 개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개수가 된다. 어떤 분들 이것도 임수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음을 대표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인 개수가 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는데, 가장 자기가 갖고 있는 빛과 열이 가장 왕하면 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 모든 만물한테 자신의 빛과 열을 이렇게 배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이 없다라고 하면 다 얼어 죽거나 아니면 양분을 얻지 못하죠. 모든 만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죠? 예를 들면 식물이 있어야지 그 식물을 토대로 해서 또 2차, 3차의 어떤 개체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위에 최고의 포식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만물이 태양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과 열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걸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수고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희한다, 이렇게 표현을 명의해서 희한다. 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쁠 희자를 써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화일간은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 양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원령에 따라서는 임수가 더 왕해져야 할 시기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왕해져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수를 많이 보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월령이냐에 따라서 화를 좀 더 보충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계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계절이죠. 오늘 같은 계절은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이때는 5월은 뭐예요? 화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즉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왕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성한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것이 바로 화인 것이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토왕절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논할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이것도 양인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병화뿐만 아니라 무토 5월 생도 뭐예요? 이것도 양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5월에 생해도 이렇게 써야 돼요. 생해도 5월에 생해도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이것도 같이 양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가 양양자죠. 양양자. 우리 매하무 우고 우는 그런 순한 양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사나운 그런 산양이 있습니다. 산양, 그런 양이고요. 그 양의 칼날이니까 양의 뿔입니다. 이 양의 뿔로 한번 받치게 되면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왕한 것이 지극히 강해서 이거는 중화를 어떻게 돼요? 잃은 상태예요. 잃은 상태. 대체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성격이 강한 그런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든가 사자 같은 경우에는 강하죠. 그 강함이 매우 지나치죠. 사람도 좀 절제가 돼 있으면서 자기를 통제를 잘 하면서 힘도 있고 지략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중에서도 힘은 세고 그런데 머릿속이 빈 사람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힘은 센데 그 힘을 조절을 못하는 것이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양인은 강한 것이 지나쳐서 중화를 잃었죠. 그래서 그 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폐해를 발생시킨 것이 바로 양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이렇게 있게 되면 반드시 뭘 시켜줘야 돼요? 중화, 거칠고 투박한 양인의 그런 난폭하고 강인함을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화를 시켜주는 방법,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식상으로 설기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식상설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양인가살과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인가살은 쉽게 말하면 양인을 갖다가 뭘로? 칠살로 중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로 중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중화를 시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은, 자, 5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은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게 되는데, 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한테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도 5월에 태어났을 때 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살이 있어서 중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화를 갖다가 임수로서 중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가 있어야지만 중화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무토였다라고 하면 임수가 있으면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중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무토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기 때문에 임수가 있게 되면은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병화일간을 갖다가 임수가 수보양광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5월에 화는 왕하고요. 또
토도왕하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절지를 지나서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 임수는 어떻게 돼요? 약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가 임수를 쓸 경우에 따라서는 수를 보강해야 할 때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를 보강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원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5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화는 등력을 했지만은 수는 등력, 원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타 간지에서라도 수를 도와줘야 되는 글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거나 유금 같은 것이 있거나 지지로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과 같죠. 이렇게 되면은 화일간인 병화도 세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생주를 받기 때문에 칠살도 세력이 크기 때문에 양인가살이 되면서 수보양광도 하는 그러한 좋은 국세가 되어,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기가 어떻게 돼요? 부기쌍전한다라고 했어요. 부기쌍전 내지는 부기겸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부기가 쌍전, 쌍이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 둘을 뜻하죠. 부기 모두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 내지는 부기가 겸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부기를 모두 겸해서 온전하다 하는 뜻, 즉 뭐예요? 부기가 작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파워, 어떤 그 맹렬한 힘을 갖다가 중화를 시켜서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 핵발전소 같죠? 핵발전소 원자력이라든가 원자력이 같은 거 있죠. 원자력이라고 하는 힘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을 그냥 폭파시켜 버리게 되면 그 핵 반응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핵폭탄으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은, 이 핵 분열을 갖다가 좀 더디게 만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핵 발전을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뭘 만들 수 있죠? 전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과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되면은 이렇게 뭐예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쓸 수 있지만은, 이것이 중화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핵 폭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바로 양인과 칠살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임수로서 수보양강하고 재성으로서 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개수 하나 정도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태권도 흰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령은 5월입니다. 이거 아까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양인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양인격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겠고요. 양인격은 성격이 어떻다? 강한 것이 어떻다?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정관으로서 이걸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로서 중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중에 있는 이 정화가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양인가살이 아니라 관인상정한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관인상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관으로서 양인인 정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극제한다라고 하는 뜻이 관인상정, 관인상제인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양인가살이 좋을까요? 아니면 요 관인상정, 관인상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상정, 상제, 관성과 정관과 양인을 극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해서 하나를 갖다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역작용입니다. 역작용. 이왕이면 전쟁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을 할 듯이, 상대방을 그냥 내 편으로 만들게 되면은 상대방의 인력이 다 우리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극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양인가살이 된다라고 하면 정화를 갖다가 임수로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역작용이 아니라 순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인상정보다는 뭐가 좋다?
양인 가살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면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명식 보게 되면 임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일단 양인 가살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인 가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세 자체는 임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일단 임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서 경금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재성으로서 칠살까지 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좋아요.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자, 천간에 투출된 것이 지지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임수에 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냐? 연지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자수는 옆에 붙어 있는 오화를 보게 되면 또 좌우상충이 되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임수의 뿌리와 그다음에 병화의 뿌리가 두 개가 충합으로 인해서 병화의 뿌리도 날아가 버렸고요. 임수의 뿌리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크게 데미를 받았을까요? 병화보다는 아마 임수의 뿌리가 더 크게 상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경금 자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도 용도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지라든가 아니면 생시에서라도 이 상태를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글자가 오면 좋은데, 일단은 생시가 아니라 일지에서는 오화를 다시 봐서 병오 일주가 이렇게 되죠. 제가 이거 밖에 봤죠. 병오 일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양인 하나를 이렇게 충하게 됐는데, 화가 왕화에서 화가 이렇게 왕한데 자수가 오화를 충하게 되면 이거는 오화도 어느 정도 상처를 받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독수오건이라고 해서 오히려 수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화가 다시 양인 오를 받기 때문에 병화는 세력이 아직 있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금수가 살아나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금수가 살아나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왕한 병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양인이 다시 하나 있기 때문에 다시 양인 가살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제가 요 생시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이 생시하고 요 생시는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시? 무자시하고 그 다음에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잘 보시면 알겠죠.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 자수는 요 오화를 충해버리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자수는 일지에 있는 오화를 충하게 되면 이건 수도 날아가 버리고요. 병화의 뿌리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더하여 무토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회강시켜 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파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매우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술시는 그나마 좀 어떻게 좀 미련이라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게, 요 오화는 요것이 충했지만은 이 오화는 수라고 뭐가 되냐면 오술 합이 돼요. 오술 화가 되기 때문에 화는 그래도 세력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무토가 다시 투출돼서 병화를 갖다가 회귀무강하고 그 다음에 임수를 갖다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금수를 좀 보강할 수 있는, 금수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생시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 이렇게 되면은 충도 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임수의 뿌리, 경금의 뿌리도 된다. 그 다음에 병화도 이렇게 양인의 뿌리도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도 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세는 어떻게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야 되죠.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의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이 하나 더 있으면 이건 좋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쉬운 말로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왜 병화가 두 개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상관없죠. 만약에 이것이 5월이 아니라 자월, 해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5월이기 때문에 병화가 다시 있으면 왜 안 좋으냐면 화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인데, 근데 이렇게 좌우상충 되게 되고 병화의 뿌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신금을 보게 되면 임수경금이 살아나기 때문에 비견인 병화를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사주 자체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유시도 나쁘진 않지만, 이 정유시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유시보다는 병신시가 더 나을 거고요. 이거 왜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기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요 해의 뿌리를 두죠. 물론 이제 기토의 뿌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기토가 경금의 뿌리가 약해져 있죠. 이 기토는 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능히 습토로서 금을 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멀리 있게 되면은 생할 수 있는 좀 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임수가 해의 뿌리를 두고 병화를 수보양광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죠. 갑오시가 되면 이거는 화가 더 왕해지죠. 이거는 양인이 이제 세 개가 깔리게 되는데, 요 하나가 얘 우충하면 얘가 깨지게 되는데 완전히 이건 심각하게 데미지를 크게 입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목은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화를 생하게 주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운세는 금수향으로 가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